LA시에서 식당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통과됐습니다. LA시 검찰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점점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곳이 늘면서 백신 접종 카드 분실 시 대처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실할 경우 백신을 접종한 기관에 연락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의 병원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등 보건당국의 지침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전역 34개의 주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1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상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LA시가 앞으로 식당과 술집, 콘서트장 등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 검찰이 조례안 규정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단속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장소 출입 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 입장 시 백신 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마친 사람만 입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What I call optional locations that are not necessary, but nonetheless are popular. Restaurants, bars, gyms, performance venues from like theaters and other major events. Should be very clear. No shots, no admission. 뉴욕시가 적용 중인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과 비슷하지만 LA시 조례안은 소매점 등도 방침의 적용 대상입니다. 마켓과 약국 등 필수 업체도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결의에 따라 LA 검찰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적용 방안과 접종 증명 기준 등을 작성해 이를 다시 시의회로 이송할 경우 또 한 번의 전체 표결을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실내 공공장소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각종 비즈니스 업체와 각 시의원 사무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요식업계는 그동안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에 애매한 입장이었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I feel that my employees refuse. It's really difficult for me to tell people you have to vaccinate it. You got to be vaccinated. So yes, I agree. 다만 단속 기준 등 일부 세부 사항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이미 일손이 부족한 업소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 단속이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특히 자칫하면 단속이 차별금지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최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조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처럼 공공장소를 비롯해 식당 등 비즈니스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가 훼손돼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문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신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 공무원부터 대기업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 차원에서 백신 접종 증명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I'm not trying to ostracize anyone. I'm not trying to tell somebody what they should or should not be doing with their own personal lives. Solely trying to keep my people as safe as possible. 백신 접종 여부는 접종 당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백신 카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카드가 훼손됐거나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1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제공한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약국 체인 CVS는 각 매장에서 백신 카드를 분실한 고객들을 위한 카드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월마트 역시 디지털 백신 기록을 다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보건당국에서도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평소 백신 카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진을 찍어 핸드폰이나 이메일에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백신 기록이 담긴 QR코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 최초로 학교 교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킹더가든에서 12학년 학교의 모든 교사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 require that all of our staff, not just teachers, credentialed staff, paraeducators, custodial staff, the bus drivers, folks that are critical to supporting the entire school ecosystem, also submit a verification of vaccination and or submit to weekly testing. 해당 지침은 내일부터 적용되며 교사와 교직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완전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롱비치 등 일부 통합교육구는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재개에 앞서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병원이나 양로원 등 모든 의료시설에 방문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이나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임산부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 20주 이하 여성 2,500명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만 5천 명의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만 8천 명이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12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임산부 가운데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중환자실 병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두 지역에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각 주지사들은 보건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 앞 환자들을 조금이나마 더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텐트입니다. I will tell you, in some of the rural counties, I was thinking of Hunt, I was thinking of Hood, I was thinking of Johnson County, just to name a few, they have no ICU beds. That's getting very low, very dangerous, and it's even lower on the pediatric side. 병원들은 잇따라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플로리다주에서 하루 평균 19,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We see more patients coming to the hospital that are actually very sick, requiring our highest level of care in a very time-sensitive manner. We have a very large need for critical care beds with critical care resources. 그런데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는 보건당국의 마스크 지침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이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Ultimately, my view is it's a parent's decision. Are you going to bully him into wearing your mask? 교육계에서도 주당국의 지침에 반대하는 상황.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일 뿐 논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I'm just not willing to risk or play Russian roulette with somebody's life, especially not a child. 어제 텍사스주 벡사카운티 법원은 주지사가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채택한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관련 회의가 찬반 시위와 고성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취소됐던 LA 한인 축제가 올해 역시 결국 무산됐습니다. LA 한인 축제 재단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공공안전 우려와
악화되고 있는 통관 지연 사태 등 여러 악재가 이어지면서 결국 축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에 성대한 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축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축제를 못 열게 된 것은 우리 교민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2년 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한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내년 축제를 준비하고 한인축제 외에 커뮤니티를 위한 추가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리건주를 포함한 34개 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오리건과 워싱턴주 등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기온이 예년보다 10도에서 20도 오르면서 시애틀, 포틀랜드, 스포켄 등 주요 도시에 오는 13일까지 모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6월과 7월에 이은 폭염의 영향으로 5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운 캘리포니아주의 딕시 산불을 비롯해 10여 개 주에서 100여 개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걸프만에서 5대5에 걸친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예보돼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휴스턴 등의 체감 온도는 최대 115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 지역에도 이례적인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10도까지 오를 예정이며 뉴욕시에서 8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낮뿐만 아니라 밤 기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첫 어린이 정신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모였던 한 일가족 중 15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이 중 14살 남아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는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으로 환자들은 환각이나 환청, 편집증 등의 증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염 이후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의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면역 체계 반응이나 염증 급증 등이 정신 건강과 뇌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한 모든 어린이 환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주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야외 모임 제한을 25명, 실내 모임 제한을 10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술집, 헬스장 등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의 50% 미만으로 영업하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고객들은 최소 6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사 외에 음식을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은 즉시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별도의 사전 검사나 격리 의무 없이 하와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10일 동안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증산 계획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높은 유가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경제 회복에 더 많이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수요에 맞춰 감산에 들어갔고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이번 달부터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은 올해 초에 비해 3분의 1 이상 급등했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갤런당 $3 19센트로 1년 만에 $1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오펙의 증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성명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5주째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33명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긴 그제 같은 시간보단 적지만 지난주 수요일보단 200명 가까이 많습니다. 1,833명은 오후 9시 기준 집계로 그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들을 더하면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은 일상 곳곳을 파고들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만 6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부터 36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도 하루 평균 1,755명꼴로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의 음식점과 관련해 15명이 확진됐고 경기 성남시 헬스장, 경기 안산시 대안학교와 관련해선 각각 16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학원 관련해선 14명, 충남 아산시 외국인 지인 모임 사례에선 23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경심 교수.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선고도 같았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방해 등 7가지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대 인턴 활동이었던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딸 조민 씨가 맞다고 친구들이 진술을 바꿨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인턴 확인서 자체가 허위라는 1심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증거 조작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바뀐 반면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주식 10만 주를 매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미공개 정보로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천만 원과 1,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1심과 같이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 수집한 자료의 증거 능력 문제는 이번에도 무시됐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는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서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치열한 정책 대결과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른 경쟁 후보들은 두 1, 2위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선공은 이낙연 후보가 날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가난한 송강호와 부자 이선균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둘 다 주는 게 맞는지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주민에게 반말을 하는 영상이 돈다는 이낙연 후보의 공세엔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왜곡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두 후보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정세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이 그렇게 그냥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본 금융 역시도 다른 기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꿈 같은 이야기만 해놓으시게 되는.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문제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재벌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의심을 하게 되죠. 또 하물며 어떤 꿀을 얻어 드셨는지 이런. 네거티브 휴전 이후 열린 첫 토론인 만큼 지난 두 차례 토론 때보다는 낯뜨거운 비방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며 세력 확장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선 일정과 방식을 둘러싼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은 거칠었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 측과 이준석 대표 간에는 아슬아슬한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여 명과 만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한 반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해소할 만한 그런 또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강행 의지를 밝힌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윤석열 후보 측 좌장인 정진석 의원과 이 대표 사이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애둘러 비판한 정 의원의 SNS 글에 이 대표가 즉각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앞서 정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돌고래, 다른 후보들을 고등어, 멸치에 비유한 걸 역으로 인용한 건데 이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긍정적인 멧돼지나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화 라이온킹 캐릭터들에 빗대 비꼬기도 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방식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중립, 최후의 보루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러서야 됩니다. 당대표가 군기반장 노릇을 한다는 반발도 나온 가운데 유승민 후보 측은 경준이를 흔들지 말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경준이가 결정된 사안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의 의도와 행태가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초선 의원들과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했지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가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냐는 당내외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진행 중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서 최신 무기를 총동원하며 미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중국과 러시아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은 양국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격화하자 지역의 안정을 명분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한 차원 높은 군사 협력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성격이 더 짙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의 병력 인원 10,000명이 참여하며 중국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비롯한 전투 무인기 등 첨단 무기를 사용해 새로운 전술을 시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반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와 튀니지에서도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지난 10일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 만에 17개 주로 번져 최소 6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낮 기온이 49도까지 치솟았던 튀니지에서도 1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산불이 발생하지만 올해처럼 피해가 큰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머리를 눌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는 남성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영사관 압둘라만 이브라임인데요. 영사를 폭행하는 이들은 불법 이민자를 수색하던 인도네시아 이민국 관리들로 영사는 자신은 나이지리아 영사이며 숨을 쉴 수 없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제압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나이지리아인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인도네시아 이민국 관계자들은 영사를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0여 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과 바위 위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이동합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1일 낭떠러지 옆으로 이어진 도로에 산사태로 무너진 엄청난 양의 토사들이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등 여러 대의 차량 위로 흙더미가 쏟아졌고 40여 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재난대응군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흙더미의 양이 워낙 많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독성 화학 물질을 조미료로 착각해서 요리한 일가족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소금으로 알고 넣었다가 일가족 24명 참변입니다. 지난 9일 나이지리아 소고토주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24명이 독극물이 담긴 음식을 먹고 숨졌습니다. 이들은 비료 형태의 독성 화학 물질을 소금으로 착각하고 음식에 넣어 먹었다가 참변을 당한 건데요. 현지 보건국장은 유감스럽게도 음식을 먹은 24명의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면서 당시 음식을 맛만 본 2명의 여성만 현재 생존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 독극성 물질과 식품을 분리해서 보관할 것을 강조하며 사용 전 모든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독일의 간호사가 무려 9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했던 것으로 드러나 현지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9천 명 맹물 백신, 독일 간호사의 일탈입니다. 독일의 한 간호사가 무려 9천여 명의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당국이 이 사건을 파악한 건 지난 4월인데요. 당시만 해도 백신 한 명 분량인 6대의 주사기에만 식염수가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북부 지역 백신 접종센터의 이 간호사가 여러 차례 백신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지난 3월과 4월 사이 해당 백신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70대 이상 고령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접종하기로 했는데요. 현지 수사관들은 이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백신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전하며 간호사가 무슨 이유로 백신을 바꿔치기 했는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까치는 번식기만 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번식기까치의 공격. 5개월 아기 사망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의 글린데만 공원.
한 남성이 울타리 아래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는데요. 까치 공격으로 숨진 생후 5개월 아기 미아를 추모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지난 8일 벌어졌는데요. 달려드는 까치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던 엄마가 넘어지면서 그 바람에 아기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실제로 호주 까치는 번식기가 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매년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까치 공격 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1명꼴로 까치 부리에 눈이 찔려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에선 까치가 보호종으로 분류돼 야생 상태의 까치를 죽이는 건 불법인데요. 전문가들은 까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모자나 헬멧으로 머리를 가리고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한 마을에서 열린 허수아비 대회 출품작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딱 봐도 불륜 허수아비 대회 1등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흰 셔츠 차림의 허수아비가 검정 원피스를 입은 허수아비를 꼭 안고 있죠. 영국 노리치 한 마을에서 열린 허수아비 대회 위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바로 얼마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맷 행콕 전 보건장관과 그의 보좌관의 불륜 스캔들을 풍자한 겁니다. 당시 이들의 불륜 행각은 영국 언론을 통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 허수아비는 가장 재미있는 허수아비 부문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2년간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회에선 발견을 주제로 과학적 성취와 관련된 허수아비들도 등장했는데요. 코로나19 최일선의 영국 의료진을 형상화한 작품은 가장 독창적인 허수아비로 선정돼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고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의 모습을 본따 만든 작품도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가족이 매일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범인을 확인하곤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공포의 벨튀. 알고 보니 우리 집 댕댕이입니다. 자, 브라질에 사는 베르니니 씨. 최근 매일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 장난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초인종 소리에 재빨리 나가보면 귀신의 고칼도로처럼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고심 끝에 설치한 CCTV를 통해 그 미스터리가 풀렸다는데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6살 된 반려견 파이스카가 뒷다리로 선 채 앞다리를 쭉 뻗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알고 보니 평소 산책을 즐기는 파이스카는 마치 나 잘 있어요 라고 말하듯 집에 왔다는 신호로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른다는데요. 견주는 파이스카에게 초인종을 누르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정집 천장 내부에서 거대한 뱀이 발견돼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뱀과의 동거, 천장에서 나온 비단뱀입니다. 지난 9일 인도의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동물구조대원이 벌어진 천장 틈을 조심스레 열었더니 화려한 무늬의 뱀 일부가 보입니다. 힘껏 잡아 끌어내 보는데요. 우당탕탕 천장이 무너지고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비단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공격 태세를 취한 뱀은 구조대원과 맞대결을 하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집은 뱀과의 사투를 말해주고 고군 분투 끝에 잡아 방으로 겨우 옮겨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생한 지역을 추측하는가 하면 뱀이 가족이 자는 동안 내려왔다면 위험했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